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현재 유로 2024 대회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우승 후보 1순위인 잉글랜드가 2차전까지 기대 이하의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말들이 많은데요. 과연 잉글랜드는 역사상 최초의 유로 우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유로 2024 A조의 16강 진출팀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A조는 3차전은 할 것도 없이 1, 2차전에서 확정이 났다고 보면 됩니다. 독일은 1, 2차전 승리로 이미 결정이 났고 마지막 3차전이 스위스였는데 스위스와 1대1로 비기면서 무패로 1위로 올라갔고, 스위스는 사실상 패배해도 큰 점수차 패배가 아니라면 16강 진출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복병 헝가리가 독일, 스위스에게 패배해버리면서 싱겁게 만들어버렸죠. 하지만 헝가리에게 기회가 완전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조편성이 6개다 보니까 조 3위에서 4팀이 16강에 올라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골드실이 -3이라는 게 좀 걸리긴 하죠. 독일은 덴마크를 만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봐야 합니다. 독일은 C조 2위 팀과 16강 격돌을 하게 되는데 C조에 바로 잉글랜드, 덴마크, 슬로베니아, 세르비아가 속해 있습니다. 현재 C조는 잉글랜드가 1승 1무로 1위, 덴마크, 슬로베니아가 2무로 2위, 세르비아가 꼴찌입니다. 잉글랜드가 16강에 진출하는 것은 확실하죠. 그런데 잉글랜드가 1위를 못하는 순간 곧바로 죽음의 16강부터 3경기를 치러야 결승까지 올라갈까 말까가 정해집니다. 잉글랜드가 1위를 하게 되면 조 3위 팀을 상대하게 됩니다. 굳이 예상해보자면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체코입니다. 오스트리아도 최대 복병 중 한 팀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길은 없습니다. 잉글랜드가 2위를 할 경우에는 정말 최악이 됩니다. 독일을 상대해야 합니다. 잉글랜드가 2위가 되는 경우는 잉글랜드가 슬로베니아에게 일격을 당하고 덴마크가 세르비아를 상대로 승리해버리면 현실이 됩니다. 잉글랜드가 조 3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덴마크는 잉글랜드와 1대1로 비겨버렸죠. 그리고 덴마크는 슬로베니아와도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런데 잉글랜드는 현재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선수 2조원 가치의 우승 후보팀이 2경기 모두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기력이 그대로 3차전에서도 이어진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잉글랜드는 슬로베니아와의 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케인이 선수 대표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자신의 경기력에 대한 비판, 팀의 경기력에 대한 비판, 잉글랜드 팀 상황 등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케인은 팀의 주장으로서 매우 인상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기자가 리네커의 경기력 비판이 도움이 됐냐는 질문에 나는 다른 선수에게 신뢰되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다. 특히 잉글랜드 대표팀을 입은 선수들에게는 더 그렇다. 옛날 선수나 해설가로 활동하는 은퇴 선수들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기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이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선수들은 더 힘들어한다. 솔직하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신경 쓴다. 우리는 오랫동안 잉글랜드 국가대표로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들도 이 팀의 일부였다. 당연히 이 팀에서 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안다 라고 하면서 지네들도 우승 한번 못해봤고 잉글랜드를 응원하는 입장이면서 간접적으로 조심해 달라는 어필이었습니다. 게리 리네커는 공중파 방송에서 가능하다면 온갖 종류의 단어와 욕설을 생각할 수 있다는 원색적인 비판을 했었죠. 하지만 그건 리네커뿐만이 아니라 네빌, 루니 등 많은 전문가들이 잉글랜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거기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현재 잉글랜드의 문제점을 지난 대회 때 준우승했던 경기력을 원하는데 필립스가 없기 때문에 실험 중이라는 말을 하면서 팬들이 더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필립스는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맨시티로 이적하면서 잉글랜드의 기대주이기도 했지만 과르디올라 감독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프로 선수로서의 기본적인 체중 관리조차 못하는 걸 봤다 보니까 맨시티에서는 거의 이적 실패작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스게이트는 2조원 가치의 선수단을 보유하면서도 삼선 미드필더 한 명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중인데 잉글랜드에는 당연히 수준급 미드필더가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리버풀에서 윙백 포지션을 맡은 아놀드를 삼선 미드필더로 라이스와 짝을 이루게 해놨습니다. 그럼 아놀드가 잘 소화하느냐? 전혀요. 교체 1순위입니다.
현재 미드필더에 핸더슨, 갤러거, 마이누, 워튼을 뽑아놓고도 아놀드를 미드필더로 기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잉글랜드 같은 최상위권 국가는 바로 이게 문제겠죠.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포지션이 겹치다 보니까 포지션을 바꾸면서까지 시도하다가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당장에 오른쪽 윙어만 봐도 포든, 사카, 보엔이 동시에 있습니다. 사카를 안 쓸 수도 없고 포든도 안 쓸 수도 없고 오른쪽보다 왼쪽이 좀 약한 듯하니 오른쪽에 강한 포든을 왼쪽에 기용해버리고 경기력은 헤매버립니다. 오른쪽 윙백에도 워커와 아놀드, 트리피어가 있죠. 아놀드가 멀티가 되는 것 같으니까 굳이 삼선 미드필더들이 있는데도 네임밸류 높은 아놀드를 포지션을 바꿔버립니다. 그래도 트리피어와 워커가 동시에 있죠. 둘 다 베테랑이기도 하고 왼쪽 풀백도 소화를 했었지만 그래도 주발이 오른발인데 트리피어를 왼쪽 풀백으로 기용해버립니다. 빅엔지 감독은 현재 잉글랜드의 경기력을 보고 선수들이 처음부터 자연스러운 위치에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미드필더를 미드필더 지역에, 윙어를 윙어 지역에 둘 수 있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승리도 승리지만 선수들의 자존심도 챙기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포지션을 마구 바꾸다가 탈이 났습니다. 덴마크전에서는 워커와 트리피어가 결국 싸우기까지 했고 필포든이 중재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개판이라는 거죠. 와킨스는 자신이 손흥민처럼 할 수 있다면서 케인의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어필하고 모든 선수들이 자신도 할 수 있다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번 프리미어리그 득점 2위를 한 팔머는 계속 선발에서 빠지면서 매체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클럽에서 최고의 선수들이 상대팀의 라이벌이었는데 국가대표로 같은 팀이라면서 주전 경쟁이 되어버리니까 자존심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부분 한 팀에서는 먼저 베스트 11이 정해져 있고 그 베스트 11으로 조직력을 갖춰놓고 변수들이 생길 때 적용할 조커들을 두는 건데 잉글랜드는 베스트 11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케인, 벨링엄, 라이스, 스톤스, 픽포드만 주전인 거죠. 각 포지션의 경쟁 선수들도 이 선수들에게는 밀린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비슷비슷합니다. 잉글랜드가 지금까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죠. 잉글랜드는 워낙 선수층이 넓습니다. 대체 자원이 정말 많아요. 잉글랜드 같은 팀은 차라리 베스트 11을 뽑아놓고 나머지 명단에는 베스트 11보다 레벨이 1, 2단계 낮은 선수들을 뽑아서 이견이 없도록 만들고 국가대표에 뽑히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워하는 이들을 뽑아야 원팀이 되죠. 그게 가장 빠른 우승길이 될 거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엔지 감독이 언급한 자유로움이라는 것도 결국 자기 포지션에서 자유롭게 경기하는 것을 말하죠. 잉글랜드는 선수들을 리프레시해주기 위해서 리조트를 통째로 빌려서 선수의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결국 잉글랜드는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좋은 성적과 연결된다는 거겠죠. 과연 전대회 준우승 잉글랜드는 무난히 조 1위로 조 3위 팀을 만날 수 있을까요? 1위만 된다면 잉글랜드는 그래도 우승 도달의 힘을 얻게 됩니다. 8강에서 스위스, 이탈리아 중 한 팀을 만나게 되고 4강에서 벨기에, 루마니아, 네덜란드 같은 팀을 만납니다.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조직력을 갖춰놔야 합니다. 잉글랜드가 비판 여론을 완전 바꿔놓는 라인업과 전술로 나올 수 있을지 25일 새벽 4시 경기 함께 기대해 보시죠.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